엄마들도 못했으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푸시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수학을 조금 오래도록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23년 동안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학생들하고 수업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EBS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었고, 지금 현재는 천재교육 소속 강사로 인터넷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NCS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 교육, 이렇게 수학에 관련된 강사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는 학부모 교육,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직접적으로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이란 과목 때문에 아이들은 스트레스도 받지만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정 불화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수학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수학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근데 관계 때문에 더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더 어려움들을 많이 느끼게 돼서 수학에 대한 어려움들을 딱 수학 자체가 어려운 걸 떠나서 그 주변 환경들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라는 당부를 어딘가에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수학을 전공했어요. 그럼 다들 보이시는 반응이 나 수학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거를 내가 대처해줘야 해. 그래서 빨리 얘한테 뭔가를 해줘야 돼. 이런 조급함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 말 들을 때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푸시를 해요. 엄마들도 못했으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많은 푸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 그냥 싫을 수도 있는데 더 일찍이 엄마와의 트러블 속에서, 관계 속에서 수학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봐요. 수학은 더하기 빼기 못하는데 곱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따라가게끔 하고 싶은데 그걸 따라가면 앞서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따라가고 싶었던 마음은 어느새 저 밑에 가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해놔야 되겠다. 더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래야 약간 안심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하면 오늘 잘한 걸로 만족이 안 돼요. 맞아요. 내일 더 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다 원인이 됩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선 이것을 해야 합니다가 더 포커스는 맞춰져 있는 강의인 것 같아요. 수학을 잘하려면 근본적으로 이걸 관리해줘야 하는데 이 근본은 없이 일단 수학은 풀면 되는 거, 학원을 보내면 되는 것, 시키면 되는 것, 시켰는데 왜 못하지? 가서 어떻게 하고 왔길래? 이런 마음이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앞에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근본은 잘 잡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반드시 꼭 잡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한테 사실 수학을 이걸 꼭 잡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짜리 통장을 하나 쥐어주는 것과 같아요. 그걸 챙겨줬어요. 근데 이 1,000만 원짜리 통장을 쥐어주고 그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걸 바로 주식 투자에 넣고 날리는 사람도 있고, 네, 그걸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그걸 꽁꽁 묶어두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아이의 몫이에요. 이걸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아이의 몫인데, 그래도 부모 마음에서는 1,000만 원짜리 통장을 하나쯤은 쥐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쥐어는 줍시다. 근데 이걸 운용해서 1억을 못 만든다고 해서 이거 갖고 뭐라고 하지는 맙시다. 이거죠. 일단 저도 엄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돼서 이제 만나지는 경우들이 자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방법론에만, 스킬에만 목적을 뒀었다면 커서 아이들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성인이 됐을 땐 판단이 되잖아요. 옛날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었어라는 게 판단이 들잖아요. 그때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래도 내가 저런 사람한테 배웠어 하면 약간 그런 자부심?
이렇게 책가 강연에서도 이렇게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 책가 강연 식구들에 대한 믿음, 뭐 그래 내가 저런 사람이랑 함께하고 있어라. 약간 믿음에서 나도 거기에 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진심을 좀 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야 커서 만났을 때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배웠어. 그래서 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고 나도 바르게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좀 주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커서 이미 30대가 넘어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아직도 만나는데 그 내가 배웠던 선생님이 너무 작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어떤 부분 때문에 필요한가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와닿으신 것 같은데 네. 너무 필요한 게, 자, 이렇게 운동으로 예를 들면 운동이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합니까? 막 와닿아요. 오늘 산책을 한번 하면 오늘 뭐가 내가 몸에 이상 변화가 막 생겼다, 특이한 변화가 생겼다라고 느껴지나요? 이게 체감되지 않으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운동도 오늘 걷고 내일 걷고 모레 걷고 이렇게 쌓여서 그런 것들이 내 신체에다가 어떤 영향을 미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학이라는 과정 자체가 결국엔 점수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렇지, 수학이란 결국엔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 가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도 결국에 모든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작가님도 지금 저랑 인터뷰를 하시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하지? 만약에 이 친구가 와서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어떻게 대응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순서에 맞춰서. 그게 바로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의 힘인 겁니다. 그 과정을 설계하는, 그걸 배우는 방법이 바로 수학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결국엔 항상 문제 풀 때 뭐가 주어져 있지? 아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난 어떻게 해결해? 아니 다른 방법은 없어? 아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뇌에서 그런 작용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맞았어. 사기 맞은 걸 실제로 계속 실전에서 연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일상생활을 다 연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뇌에서 할 수 있는 작용들을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약이 당장 오늘 나한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어도 내 몸의 어딘가에 남아서 힘을 발휘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갖는 것처럼 수학도 사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가는 학교에 수학의 점수의 비중이 크지 않아. 수학을 안 해도 돼.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이 아이가 문제 해결을 잘 못해도 난 괜찮아.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해도 할 의미가 있고요. 못해도 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수학자랑 뇌과학자랑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16세 이후에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뇌의 활성 농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이 수학적인 머리가 발달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게 진짜인가요? 네. 왜냐하면 그게 꼭 피아노를 쳐서 발달하는 게 아니라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든 사람은 피타고라스였어요. 네. 피타고라스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규칙성이거든요. 음악도 하나의 규칙에 따른 거예요. 그 규칙을 얼마나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 규칙을 얼마나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걸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과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장 잘못된 말이 우리 아이는 이걸 해서 수학을 못해요. 우리 아이는 이런 체질이라 수학을 못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이과형 아이라서 뭐 국어를 못해요. 또는 우리 아이는 문과형 아이라서 수학을 못해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가장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철저하게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운동은 재능일까요? 아닐까요? 재능이 따라야죠. 근데 운동 재능이 있어야 돼요. 네네네. 제가 지금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올림픽을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하면 이제 동네 동호회 정도 나갈 수 있겠죠? 네. 네.
제가 몸을 만들려고 지금 100kg, 200kg를 들어야 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근력이 없고 다 살만 있는 사람들은 10kg, 15kg만 들어도 근육을 만드는데 충분해요. 전 운동에 재능이 1도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수학적인 사고 활동을 통해서 두뇌 활동을 돕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막 올림피아드 문제만 풀어야지 그게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육을 키우는 때 필요한 무게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더 깊이 어려운 것들을 다루어야 더 많은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솔직히 우리가 그런 재능을 아이들에게 안 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깊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안 줬을 가능성이 더 커요. 저도 못 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작은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이 아이의 두뇌 활동을 돕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항상 너는 문과형 아이야. 너는 문과형 아이야.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어려운 것까지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셔서 저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걸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문과형 아이가 맞았었어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근데 본의 아니게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나은 게 수학 성적이라서 그래도 그걸 엎어서 수학과를 갔어요. 수학과를 가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수학을 너무너무 못했어요. 가보니까요. 네. 저처럼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잘해서 수학과 갈 일은 아니었는데 그냥 수학 좀 한다고 온 친구들이 많아서 저처럼 뭐래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 빵점만 면하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냥 졸업을 했어요. 근데 수학과를 졸업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수학을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에서 배운 수학과 초중고의 수학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다 그런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초중고등학교 수학은 성인 돼서 보면 비교적 쉽습니다. 아, 맞아요. 네, 성인에서 보면 좀 쉬워요. 그래서 성인 때는 공부할 만해요. 그래서 공부해서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수학과를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수학을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맞아요. 그걸 전공한다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음. 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 또 느끼는 건데 작가님이 문과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킬보다 그 근본적인 부분들을 더 고민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매일 수학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풀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다른 방법은 없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더 쉬운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20년 동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실에서도 문제를 맞닥뜨리면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항상 머릿속에 순서도처럼 그려진다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만약에 이제 어린 아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이라면 맞아, 내가 저런 고민이 있었어. 맞아, 우리 아이가 그때 그것 때문에 위기였구나 라는 공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이미 자녀를 다 키우신 그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 아이도 저랬었지 하면서 그때 우리 아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수학은 결국엔 우리 이제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고 실생활 속에 녹여져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월 22일 토요일 1시 분당 판교 청소년 수련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